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4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세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면 정치 영역에서는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세계적인 문제 제기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게 됐다는 점이죠. 경제 영역에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게 됐다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죠. 이게 출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판매되고 문화의 세계화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실시간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선진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제법의 이해를 보면은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나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개인이나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법이 갖는 중요성은 국제 분쟁의 유용한 해결 수단이 된다는 거. 그다음 국제사회 협력을 유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그 여러 나라의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서 굳이 다른 나라의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바로 국제법의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터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단위,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단위들을 각 나라가 함께 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도 어떤 그 휴대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런 통신에 관한 국제 표준이 제정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국제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을 보면은 국제법의 법원은 어, 가장 법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법원이란 말은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법의 존재 형식 이거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자는 근원할 때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어떤 존재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형식이 바로 조약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라는 거.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닌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라는 거. 그래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거는 주로 문서 형식의 합의가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조약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종류를 보면은 두 국가가 하는 양자 조약과 여러 국가가 하는 다자 조약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간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한중어업 협정 이런 것들은 양자 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 기후와 관련된 여러 나라가 서로 어떤 약속을 한 것이 교토 의정서인데 이거는 다자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조약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바로 국제관습법이 되겠네요. 이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상호 원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대통령에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에 이어서 두 번째 국제법의 법원을 보면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된 거죠.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포괄적 구속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제관습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면 국내 문제 불간섭, 국내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국제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습법의 법전화라는 말은 국제관습법은 어, 그 국제관습법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법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전화의 장점은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이런 거는 국제관습법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법전, 성문화 시킨다고 그러죠. 법전으로 딱 만들면은 명확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 국제법 관습법의 법전화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법의 일반 원칙, 이것도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 원칙, 이것이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거는 민법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죠. 이런 법의 일반 원칙도 하나의 그 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 국제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의 한계,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제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 국제법을 집행할 세계 정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강제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국제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영화로 본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지 14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때문이죠. 협약은 뭘까요? 바로 조약에 해당되는 거죠. 조약은 협약 또는 의정서,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르고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서 외교 특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145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했는데 A, B는 국제관습법 조약 중의 일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래된 관행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A가 뭐에 해당될까요? A는 국제관습법에 해당되는 거고, B는 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다른 국제법의 법원인 B가 되었다 했는데, 협약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을 갖는 것은 조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괄적 구속력은 이거는 국제관습법.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다 통용된다라는 거죠. 국제관습법의 특징입니다. A는 B와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있다는 특징. 자, 둘 다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B는 A와 달리 자, 명시적인 합의 하면은 조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A, B 모두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가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국제관습법은 그냥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국제법의 법원 A, B 했는데, 여기서 명시적 합의라고 했으니까 A가 조약, 그 다음에 B가 뭡니까? A의 중요성이 B를 압도하게 됐다 했는데, 관행이란 말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B가 국제관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B는 당사국 간 명시적 합의 결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관습법은 명시적 합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 A는 B와 달리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외의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A 조약은 그 해당 당사자들만 갖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국내법은 A, B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역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특징 했는데, 국가만이 아닌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했으니까 이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했으니까 현실주의 관점과 그 다음에 무슨 관점일까요?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여기서 근데 여기 계몽주의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이 뭘까요? 기억이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니은이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이었으니까 여기서 갑은 힘의 균형 뭐 이런 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상호 집단으로 보장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갑은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을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자 갑의 관점은 냉전체제. 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서로 어떤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막 서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냉전체제를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갑의 관점은 계몽주의 사상이 아니라 홉스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수능특강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자, 냉전체제가 강화된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자, 이게 뭘까요? 그쵸,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고 나는 냉전 체제가 완화된 것은 닉슨 독트린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냉전 체제가 강화됐고 완화됐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다 시기 했는데 냉전 체제. 자, 이념 대립이 나타난 거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답은 4번인데 다시기에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로 닉슨 독트린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했는데 A가 조약, B가 국제관습법, C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파리협약은 이거는 다자 조약이죠. 다자간 조약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과 같은 것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국제법의 법원 가와 나 했는데 가는 바로 조약에 대한 얘기고 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은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교사의 질문, 국제법의 특징 했는데, 여기서는 병과 정의, 국제법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갑은 뭐가 틀렸을까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거고, 을은 일반적인 법 제정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